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날씨는 굉장히 좋은데 오늘 21번째,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죠. 또 답답한 그런 부동산 대책이 나오니까 좀 스트레스는 좀 받습니다. 신문 기사들하고 뉴스 기사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다음 말씀드릴 내용들이 핵심인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는 과연 지방이 조정지역으로 묶일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뭐 기사의 뉘앙스를 보면은 수도권이 주 타겟이고 지방은 뭐 묶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나오기 전에는 모르겠죠.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법인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추가 법인세를 30%로 올리면 법인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질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10년 전 상황과 굉장히 좀 비슷하게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라는 것은 이제 돈의 회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리면 그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발표가 되는지 기다려 한번 보자고요. 이제 골자를 보면 첫 번째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나온 기사를 봤는데요. 지방이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조정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라고 하죠.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입니다. 이것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에는 30%가 적용되고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DTI, 총 부채 상환 비율은 5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는 투기 과열지구로 격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격상한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그 지역들을 투기 과열지구로 격상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일부 집값이 과열이 됐다라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 중에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일단 막히죠. 막히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힙니다.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겁니다.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진다. 그러니까 대출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돼 버리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9억 원 초과 주택 경우에는 LTV가 20%로 낮아지는 거고, 15억을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후보지로 거론되는 데가 뭐죠? 수원 영통구, 권성구, 그 다음에 구리시 뭐 이렇죠. 근데 세 번째가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30% 안팎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현재는 10%대입니다. 현재 10%대인데 이걸 30% 안팎으로 올린다. 이제 이렇게 되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2억까지는 10%, 2억 이상이면 20%, 플러스 추가 법인세 10% 이렇게 됐는데, 변경되게 되면 법인세는 동일한데 추가 법인세가 30%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에 추가 법인세가 30%가 올랐었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6월 17일 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 효과를 차단하려고 이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골자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 이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 그러니까 이북, 북한 쪽하고 접경되어 있는 그 파주와 연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조정지역으로 묶는다 라고 이렇게 언급이 됐었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나오는 정부 대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아마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하면은 파급력이 또 만만치는 않아질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세제도 올라가는 거고 대출도 규제되고 하는 거니까요.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LTV가 9억 원 이하에서는 50%죠. 또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이 되고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DTI는 50%로 묶이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양도세가 중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 때 다주택자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또 되시겠죠. 양도세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대비해서요. 그다음에 청약 1순위 작용 요건도 강화되는 거죠. 뭐 디테일한 설명은 좀 여기서 하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까 투기구역 지구로 격상되는 곳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구리, 수원 영통구, 뭐 권선구 등등이 뭐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민감하게 좀 바라보고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시키는 현상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 투기를 차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갭 투자 있죠. 갭 투자. 전세 끼고 주택을 샀다가 뭐 단기간에 되파는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실거주 목적이 되어야 될 주택을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이런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었는데 과연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이냐 이건 또 바라봐야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서울 목동 이런 쪽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과열되는 조짐을 보였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될 예정이어서 한번 아침에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보는데요. 한번 또 보자고요. 21번째,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요거 한번 또 바라보면서 또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